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우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대통령실 라인 지분 매각 사실상 제동. 네. 지금 이 라인 문제 굉장히 시끌시끌합니다.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사실상 정했다. 뭐냐?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라는 게 오늘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이걸 좀 같이 보겠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네이버가 자본구조 변경 이외의 충분한 정보인 이 강화 조치를 만들어서 이 얘기를 한다면 정부가 가능한 한 지원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요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네이버가 지난 10일 발표한 내용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입장과 계획, 상황을 밝혀주길 바란다. 그래야 정부가 도울 수가 있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돕고 싶어도 정확한 내막을 모르면 돕기가 어렵지 않느냐, 좀 더 자세히 얘기해다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공은 네이버한테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10조 이상 풀어 반도체 생태계 키운다. 네, 10조 이상 풀어서 반도체 생태계를 키우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한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기를 보겠습니다. 소부장 기업, 소재, 부품, 장비, 이 소부장 기업, 그리고 팹리스, 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의 설비 투자 및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10조 원 이상 규모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 이미 올해 5조 원 정도 투입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거 5조 원은 이미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10조 원 플러스 알파 더 넣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에 있어서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법원 26억 장 분량 정보 북한에 털렸다. 네, 내용 파악된 건 0.5%뿐이다. 라는 겁니다. 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법원 26억 장 분량, 26억 장이 A4 용지 기준으로 따졌을 때 26억 장 분량입니다. 양으로 따지면 1테라바이트의 양의 이 분량의 정보가 북한에 털렸다라는 겁니다. 이걸 좀 보겠습니다. 북정찰총국 산하 라자루스가 해킹한 걸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아마존 등 해외 서버로 자료를 빼돌린 걸로 보인다. 어떤 자료냐가 좀 중요하겠죠. 채무 등 개인 민감 정보가 다수 유출됐다라는 건데 이게 다냐? 여기 제목에도 나와 있죠. 내용이 파악된 게 이 지금 1테라바이트 중에 0.5%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99.95%. 네. 또 이거는 대체 무슨 내용이냐?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내용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자칫 이 내용들이 보이스피싱에 악용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더 심각한 얘기는 다음에 나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북의 1테라바이트 털린 법원 2년간 몰랐다. 아차 해킹당했구나가 아니에요. 2년 동안 계속 몰랐다라는 겁니다. 1테라바이트가 그래서 야금 계속 2년 동안 털리다 보니까 1테라바이트나 털린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서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대법원 해킹, 북소행 결론 언제부터 뭘 빼갔는지 깜깜 모른다라는 얘기인 거죠. 언제부터 뭘 빼갔는지. 아니 아까 2년 동안이라며. 2년이 그냥 2년이 아닙니다. 최소한 2년 전부터. 왜? 2년 그 이전 기록은 없기 때문에 삭제가 돼서 북한 해킹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 확인조차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언제부터 빼갔는지 그리고 뭘 빼갔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다.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로는 다 표현이 되지 않을 수 있어 보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기로에선 의대 증원 이번 주 항고심 판단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재판부에서 지금 이 항고심 재판부에서 13일부터 17일 사이에 결론을 내겠다라고 얘기했죠. 뭐에 대해서? 전공의, 교수, 의대생 등등이 정부에 대해서 의대 증원 관련해서 낸 이 가처분 신청 처음에 각하가 됐는데 다시 한번 판단해 주세요. 항고심으로 올렸습니다. 항고심 재판부가 이번 주에는 판단을 내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죠. 이걸 좀 보겠습니다. 법원 증원 회의록 요구 초미의 관심이다. 처음에 이 가처분 신청을 냈을 때는 각하가 됐습니다. 각하가 뭐냐? 이걸 낼 자격이 되지 않아서 본 사안 자체는
본격적으로 보지 않은 거죠, 재판부가. 그런데 이번엔 회의록을 내세요. 이거 이 의대 증원이 하는 이 정원수 어떤 과정을 거쳐서는 좀 보겠습니다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이 얘기인즉슨 그럼 각하는 아닌 건가? 뭔가 본 사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재판부가 좀 들여다보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론이 어떻게 나냐에 따라서 만약에 법원이 이걸 인용을 한다고 하면 그럼 의대 증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죠. 만약에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상 의대 증원은 확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가 중대 기로다라는 기사네요. 네, 다음 사진 기사 같이 볼까요? 네, 오색빛깔 하늘입니다. 예쁘죠. 네. 근데 대체 이게 뭐냐? 보통 오로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보면 이 한 군데에서만 오로라가 발생한 게 아닙니다. 곳곳에서 지금 처음에 등장한 여기는 아르헨티나고 여기는 독일입니다. 그리고 독일을 넘어서 여기는 남극, 네, 장보고 과학기지입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오로라가 관측이 된다. 오로라가 이렇게 자주 나타나는 거야? 아니죠. 그야말로 운 좋으면 볼 수 있는 오로라인데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관측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엄청나게 지금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내뿜는 시기가 왔다라는 겁니다. 21년 만에 최강 태양 폭풍에 오로라가 세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로라랑 이 태양이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에너지 내뿜는 거랑 뭔 상관이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태양이 막 내뿜는 요 에너지에 전기적인 요런 전하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지구 자기장으로 같이 갖고 오면서 대기권을 넘어오면서 빛을 내는데 그게 오로라입니다. 때문에 지구 자기장이 세거나 아니면 태양이 엄청나게 내뿜거나 하면 오로라가 더 잘 관측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21년 만에 태양 폭풍에 전 세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이 오랜만에 예쁜 사진도 좀 저희가 같이 좀 전해드리네요.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네, 언제나처럼 TV로 좀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하루아침에 저희 지금 키워드가 나오는 것도 하루아침에 살짝 변했습니다. 눈치채셨나요? 네, 하루아침에 뭐가 어땠길래 키워드가 이거냐 보겠습니다. 명심은 추, 하루아침에 물러선 조정식 정성호입니다. 네, 여기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죠. 조정식 의원 그리고 추미애 당선인입니다. 두 사람 다 공통점 뭐냐? 국회의장 후보입니다. 후보였었고요. 아직 후보입니다. 네, 그 이유 두 사람 이렇게 이 활짝 웃으면서 손을 잡고 있죠. 손 잡고 있는 이 모습 어제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두 사람 만났습니다.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볼까요? 더불어민주당이 대동단결해서 이런 총선 민심을 치르는 개혁국회를 위해 제가 마중물이 되고자 이번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추미애 후보께서 저와 함께 최다선이시지만 연장자라는 점을 또 존중을 했습니다. 그 뜻을 받들어서 저희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앞으로 다음 국회를 개혁국회로 만들어내고 또 민생을 되찾는 그런 국회를 만들어내겠다라고 뜻을 모았습니다. 네, 쭉 얘기를 들어보니 추미애로 단일화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어제 두 사람 만나서 추미애로 단일화하겠다라고 얘기를 모은 겁니다. 근데 사실 워낙 국회의장 후보가 이번에 좀 많았습니다. 역대급으로.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인 단일화는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추미애 조정식 단일화 말고 어제 또 한 사람이 전 이제 포기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냐? 정성호 의원이 포기 의지를 밝혔습니다.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국회의장 출마를 결심한 후 성심껏 응원해 주신 당원 동지들, 지지자 여러분들, 동료 선후배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라는 얘기인 거죠. 어제 추미애 당선인과 조정식 의원이 만나기 불과 전에, 불과 한 1시간 남짓 전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원규 위원님, 사실 이걸 보면 저희 오늘 키워드가 하루아침에죠. 하루아침에 왜들 갑자기 이러는 거냐. 어제 하루 동안에 다 이렇게 포기를 드랍을 한 거거든요. 16일이 투표면 아직 시간도 많은데 15일에 다 이렇게 그만하는 것도 아니고 왜 날짜도 남았는데 갑자기 어제 다 이런 것이냐. 이거 뭘까요? 그러니까 원래 분위기는 네. 이번에 거야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거대 야당이 되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도 조금 더 활발한 후보들이 논의를 나눌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아까 앵커님 말씀처럼 부분적인 단일화는 있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네. 정말 그 헤드라인 그 카피처럼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정성호 의원은 사퇴하고 조정식 의원은 단일화를 이제 협의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명심이 작용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합리적 의심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 명심을 작용하는 그 배경에는 좀 이따가 기사에도 나오겠지만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또 어떤 마중물이나 중재자 역할을 했다라는 지금 그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과연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좀 네. 건강한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맞겠느냐라는 또 의심이 들게 만드는 우려가 남습니다. 왜냐하면 박찬대 원내대표도 단일 출마를 했었고 지금 국회의장도 이런 추대 분위기고 이후에 그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까지 이렇게 일방통행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흐름이 그다지 적절해 보이진 않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명심이 추미애 당선인한테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다음 기사 볼까요? 오늘 제목이 또 이렇게 해서 명심 얹은 추, 국회의장 추는 기울었다. 국회의장 추는 추한테 기울었다라는 거죠. 왜? 왜 기울었냐? 명심이 얹어졌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 이렇게 되면 사실 원래 국회의장 후보가 넷이었죠. 추미애 당선인, 조정식, 그리고 정성호, 그리고 마지막 한 명 우원식 후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원식 후보도 단일화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원식 후보 어제 이런 입장을 냈어요. 국회의장 선거에 결선이 도입된 건 다양한 후보자들끼리 자신의 비전, 능력으로 경쟁할 기회가 된 거 아니냐. 결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나누듯이 단일화 얘기하는 건 참으로 유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결선이 있는데도 왜 단일화를 하는 거냐. 자리를 마치 나누듯이 단일화를 했다라는 비판도 같이 실었습니다. 일단 이 얘기를 보면 우원식 의원은 나는 드랍 안 하고 끝까지 갑니다. 라는 입장인 것만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자리를 나누듯이 단일화 이야기하는 건 유감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에 살짝 나왔죠. 아니 대체 왜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런 거냐. 지금 우원식 의원도 약간의 불쾌감이 좀 드러나 있습니다. 다음 기사까지 좀 이어보겠습니다. 동아일보 같이 볼까요? 네. 명심 국회의장 추미애, 조정식 정성호, 박찬대 만난 뒤 사퇴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죠. 박찬대 원내대표를 만나고 난 다음에 다 사퇴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그냥 만나서 원내대표니까 만나서 후보들을 만나서 얘기한 걸 수 있는데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동아일보는 지금 만난 다음에 사퇴했어요라는 얘기만 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앙일보가 한 발 더 들어갔습니다. 중앙일보 보죠. 조정식 정성호 주저앉힌 박찬대, 명심은 추미애로 주저앉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여기 보겠습니다. 야권 관계자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후보 등록전이 지난 5일 조 의원을, 조정식 의원을, 지난 6일 정 의원을, 정성호 의원을 각각 만나 불출마를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제가 당선됐는데 국회의장까지 친명이면 친명 일색이란 비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두 의원을 설득했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 보도가 맞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일단 동아일보는 만난 뒤에 사퇴했다. 중앙일보는 구체적으로 이 날짜까지 얘기하면서 5일날 조정식, 6일날 정성호 만나서 불출마를 요청했다라고 실었습니다. 근데 여선웅 의원님,
여기서 얘기는 이유가 이거였다는 거예요. 국회의장까지 친명이면 친명 일색이란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인데 그럼 추미애 당선인은 친명이 아닌 거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정식 당선인과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친명의 대표적인 이제 선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추미애 뭐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뭐 범친명이라고 분류는 할 수 있겠지만 개인 뭐 캐릭터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뭐 박찬대 원내대표랑 다른 분들과처럼 네. 친명이라고 조금 느낌은 약간 덜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저 보도에 관련해 가지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은 약간 순리대로 가고 있다. 예전에 민주당에서 뭐 국회의장 경선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렇게 우려가 조금 많았잖아요. 네. 이거를 왜 합의 추대 안 하고 왜 경선까지 하냐. 그러면 이제 선거가 과열돼서 이 각각의 후보들이 뭐 기계주 중립 뭐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고 뭐 하다가 이제 비판을 받았는데 이렇게 지금 뭐 추미애 대표로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이게 최다선 그리고 연장자가 고려되는 이러한 뭐 국회 관례에 맞춰서 네. 이렇게 충분히 이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처럼 최다선으로 추미애 이 당선인이 되려면 사실 우원식 의원도 그러면 저는 최다선인 추 당선인한테 양보합니다가 돼야 되는데 우원식 의원은 또 끝까지 간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지금 이제 어제 갑자기 이제 뭐 이뤄진 뭐 이렇게 상황인데요. 네. 아마도 선거가 조금 남았기 때문에 그 안에 충분히 조금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보거든요. 왜냐하면 뭐 우원식 지금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5선이기 때문에 아마도 약간 좀 더 그 나머지 2명이 사퇴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뭐 경선을 고집하기에는 약간 좀 부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결선을 도입했었던 그때 그 움직임이 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었대. 예전 관례대로면 당연히 다선의 연장자가 있었던 게 국회의장 아니었냐. 원래 순리대로 좀 가는 측면이다라는 지금 그런 설명이셨습니다. 네. 근데 그 순리가 자연스럽게 흘러간 순리냐.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서 만들어진 순리냐라는 데에 다시 얘기가 좀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 제목을 보면 만난 뒤 사태 그리고 주저앉힌 박찬대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럼 정말 박찬대 원내대표가 주저앉힌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 추미애, 조정식 두 사람이 만난 자리에 두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김병기 의원이 있었습니다. 김병기 의원한테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이제 이번에는 최다선 의원으로 최연장자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컨센서스가 좀 일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박찬대 의원님께서 뭐 이렇게 뭐 물밑에서 뭐 조율을 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박찬대 원내대표가 뭐 중간에서 뭘 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당사자인 조정식 의원한테도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런 상황 다 좀 조율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만나서 불출마 권유 받으셨습니까? 사실과 다릅니다. 라고 조정식 의원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보면 김광선 변호사님. 네.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나선 게 아니라고 하거든요. 아니다고 해야죠. 맞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치판이 완전히 뭐 흔들리겠죠. 그런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주저앉힌 게 아니고 네. 이재명 대표가 주저앉힌 거죠. 박찬대 원내대표는 뭐 선수도 낮잖아요. 그 더군다나 뭐 선배들인데 어떻게 원내대표가 가서 나오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이재명 대표의 뜻이다 이렇게 전달을 했겠죠. 그러니까 국회의장 뭐 선거에 등록까지 한 사람들이 저렇게 뭐 주저앉겠어요. 그런데 사실 처음에요. 조정식, 정성호 의원이 아마 이번에 국회의장이 될 것이다 전반기 그렇게 네. 대부분이 예측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추미애 의원 쪽으로 추를 약간 기울어진 이유가 뭐냐면 이제 강성당원들이 계속 추미애를 미는 거죠. 그래 만약에 지금 나온 4명 다 친명이거든요. 친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누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네. 근데 만약에 계속 이대로 가면 당원들이 밀은 추미애 의원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이재명 대표에게도 부담스럽고 민주당에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아까 순리를 얘기했는데 순리대로 하면 등록한 사람들이 선거 치러야죠. 그다음에 만약에 거기서 과반이 안 나면 결선 투표하는 게 순리 아니겠어요? 이거 자체는 이제 밑에서 조율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이렇게 가면 과연 민주당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원내대표도 추대로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회의장도 그냥 뭐 처음부터 추미애 의원이 혼자 나왔다고 하면 문제가 없지만 4명 다 나와서 하겠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 주저앉히고 이제 우원식 의원이 남아 있지만 네. 결국 추미애 의원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분위기를 조성한다. 그다음에 또 당대표 선거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 당대표는 것은 거의 상수로 돼 있는데 네. 그러면 민주당에 과연 민주가 있느냐 이제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국회의장 선거 자체는 단순히 국회의장 선거로 볼 게 아니고 네. 얼마나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가 돼 있는지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에 민주가 없는지 이것을 나타내주는 전형적인 한 사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김광삼 변호사님은 조정식 의원이 거짓말한 게 아니다. 진짜로 박찬대 원내대표가 불출마 건의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박찬대 원내대표는 메신저다. 이재명 대표가 불출마를 권유한 거 아니겠느냐. 뭐 그런 해석을 이제 본인의 의견입니다. 그런 해석을 내셨어요. 근데 이건 사실 뭐 일단 당사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서 잠깐 이런 생각 안 드셨나요? 김병기 의원은 갑자기 왜 등장했지? 그 생각 안 하셨습니까? 추미애 당선인과 조정식 이 후보가 두 사람이 만나는데 그 자리에 김병기 의원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이 자리 왜 오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저는 오늘 참석한 게 두 분이서 얘기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리를 마련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냥 배석하는 거죠. 두 분이서 얘기보다는 배석을 해서 배석하는데 합의문을 작성을 하게 되니까 합의문 뭐 작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서기 역할이죠. 뭐 깍두기. 그 역할에 그치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뭐 깍두기인가?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김병기 의원. 깍두기죠. 뭐 깍두기. 그랬어요. 근데 주원규 의원님. 네. 나는 깍두기다. 근데 이게 깍두기가 필요한 메뉴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깍두기가 필요 없는 메뉴도 있거든요. 안 어울리는 메뉴도 있는데 나는 깍두기다. 이 깍두기 필요한 메뉴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필요 없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 그러면은 두 분이 만나서 그걸 합의하고 기자들 앞에서 발표하면 되는 것이지 네. 왜 굳이 오해를 살 수 있는 김병기 의원이 나와서 배석을 하느냐. 그 서기를 뭐 두 분이 그 합의문 작성을 못해서 그랬겠습니까? 이것도 안타깝지만 어떻게 보면 친명의 기류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의 그런 물밑 조율에 합리적 의심을 제공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렇게 민주당이 저는 민주적이지 못하다라는 의견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 민주적이지 못한 것으로 비춰지는 이미지가 아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국회의장으로서 사실 순리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최다선의 최고령의 그리고 여성 최초의 국회의장이라는 그런 상징성. 그래서 추미애 후보 전 의원 지금 당선자가 국회의장의 후보나 국회의장이 되는 것도 나쁘진 않은 카드라고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추미애 당선인이 보여준 그 선명성 행보가 과연 중립과 협치를 요구하는 국회의원 자리에 어울리는 거냐 그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볼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원식 의원의 그런 어떤 완주는 그런 의미에서 당내의 역동성을 확용하는 마지막 카드는 될 수 있다.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 네. 우원식 의원마저 만약에 또 교통 정리가 된다면 거기에서 또 강직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또 우원식 의원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일단 여기서 이 얘기가 나오는 게 박찬대 원내대표 얘기도 나오고요. 김병기 의원도 갑자기 단일화하는 자리에 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국민일보 만평이 이런 게 나왔습니다. 뭐냐? 지금 사다리 타기예요. 사다리 타기인데 일단 1번, 4번은 아웃. 네. 정성호, 조정식은 아웃입니다. 남아있는 건 추미애, 우원식이다. 근데 이 안에서 어떻게 흘러가겠느냐, 명심이. 이건 명심이 흘러간다라는 걸인 건데 요거 윤주진 위원님. 네. 윤주진 위원님 이거 뭐라고 찍으시겠어요? 일단 뭐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친명을 넘어서 신명의 어떤 새로운 체제로 가는 것 같아요. 신명. 그러니까 친명 단일 대우를 구축해야 되는데 네. 이 친명이라고 하는 주자들이 나와서 경선을 해버리면 분열상이 드러나잖아요. 누가 몇 표가 나오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나에 대한 반란표가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매우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총선 때 보면 공천파동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을 추미애 전 장관이 아주 강도 높게 비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추미애 장관은 이제 완전히 친명으로 새롭게 자리를 구축을 했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대표 연임 체제를 좀 구축해야 되고
그 전에 민주당의 분열상이 드러나게 되면은 본인의 그 당대표 가도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서 이 국회의장 경선에서만큼에도 이 친명이라고 하는 강한 색채를 완벽하게 딱 드러내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안전하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전략적 판단 하에 지금 이런 기조가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아직 요 물음표, 요 초록색 색종이를 띄진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뭐 명심 말고 사실 여기가 명심이 아니라 실제 민주당 내부에서 끝까지 우원식 후보가 남아 있는다면 투표로 들어갈 수 있겠죠. 투표로 들어가서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 끝까지 좀 지켜볼 부분이긴 하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